이번 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통합당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행자부 장관 양자 대결로 결정됐고요. 두 사람은 이번 주에 공식 출마를 선언합니다. 외교 안보라인 개편에서 가장 의외의 인사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였습니다. 외교 안보라인 개편 인사의 배경과 뒷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청와대 인사 발표 15분 전까지 저희 뉴스외전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발표와 박지원 내정자의 그날 발언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판문점에서 한다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아침에 판문점 평양에서 내려오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한국 와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다. 교수님 전망대로 그 부분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MBC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황혜진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방금 보셨는데요. 네. 어떻게 이 임명 과정 좀 취재가 됐습니까? 저 장면에서 보면은 권혜커가 다음 주에 뵙겠다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고 그냥 감사하다고만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는 작별 인사했어요, 저게. 그렇습니다. 아마 자기 박지원 내정자가 저게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아마 보니까 청와대에서 저 방송 출연이 끝나고 15분쯤 뒤에 이제 인사 발표를 했는데 박지원 내정자가 아마 본인 입으로 뭐 확실히 얘기는 안 하지만 저 방송 끝나고 발표를 해달라고 아마 부탁을 해서 아마 마지막 저 방송 뉴스외전 출연까지 하고 그 인사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모양이죠. 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나가시면서 이제 저희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방송 화면이 다른 걸 비칠 때 의리 때문에 나왔다 한마디 더 붙이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구나 했는데 그다음부터 뭐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좀 엉뚱한 취재를 중요한 걸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날 하여튼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내정자를 뭐 그전부터 같은 당에서 정치를 오래 했고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죠. 알던 사이고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그 박지원 내정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난달 17일 청와대에서 그 남북 관계 관련 원로들과 6월 17일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통령 오찬한 날이 있었죠. 남북 관계 험악할 때. 아마 그때 그 오찬 모임 이후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2주 정도 검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적이었죠. 예전에 사이가 굉장히 험악했는데 뭐 박지원 내정자를 등용한 발탁한 배경에 대해서는 청와대건 문재인 대통령 측근 뭐 윤건영 의원 등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구원 과거의 정치적 관계는 문제가 아니고 다 발탁해서 쓰겠다. 대통령은 그 마음속에서 다 지워버렸다. 뭐 그런 얘기란 뜻을 많이 얘기했는데 뭐 상당히 그 물론 이제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속에서 지웠는지 모르지만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굉장히 미워해요. 지금도 미워하고 뭐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6월 17일 이후 한 2주 정도 검토하고 그쯤에 내정을 결심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제가 기억나는 게 6월 19일 날 역시 박지원 지금 내정자가 여기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통일부 장관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네, 저도 기억나요. 자기가 하면 잘할 거라고. 하면 잘할 것이다. 그러더니 더 질문을 드리질 않았는데 잘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그때까지는 내정 사실을 전해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도 딱 그때가 2주거든요. 그때 2주 정도 그때 2주 정도 이렇게 그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했다 그러니까 그 시점 정도부터 아마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검증을 한 것 같은데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원이 많죠. 옛날 악연인데 2003년에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죠. 그걸로 김대중 정권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돈을 보낸 문제에 관련해서 그 당시 그 박지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내정자가 결국은 감옥을 가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그 이후로 한참 지나서
그때 대단히 섭섭했다는 말씀도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이 예. 사실 민주당 그 이후에 그 내분의 큰 예. 그 민주당 내부의 그 구동교동계와 친노 세력이 갈라지고 야당이 깨지고 정권을 잃는 그 사건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2015년에 같이 당을 하면서 이제 당시 2012년 대선을 패배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로 나오니까 박지원 당시 당대표 경쟁자였죠. 대선 후보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꼭 먹고 알 먹는 거냐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당시 호남 쪽이 박지원 지지, 부산 친노 친문들이 문재인 지지 이렇게 갈라지면서 당 내부가 상당히 지역 대결 양상까지 가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박지원 내정자가 굉장히 격하게 비난하고 그러면서 호남 지역 여론이 나빠지면서 그 뒤로 대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거를 그래서 호남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뭐 부인 김정숙 여사 거기 살다시피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결국 그 당시 안철수 대표를 따라서 탈당했죠 국민의당. 그래서 또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약진하는데 기여를 하고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곡절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정적이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정치적 적이죠. 정치적 적이었죠. 당내 적인데 어쨌든 지금도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하기 어려울 거다. 워낙 친문 세력들 내에 감정이 나쁘고 박지원 내정자 굉장히 미워하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 그러는데 친문 쪽에서 말씀이시죠? 그렇죠. 친문 쪽의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모든 걸 극복하고 강력하게 대통령의 뜻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그 결심해서 발탁을 했는데 아무래도 박지원 전 발탁 대표가 자체가 얼마나 의외였냐면 나중에 후문이 청와대 기자들도 발표 순간 탄식이 나왔다. 그렇죠. 다 예상 바뀌고 깜짝 놀랐고 뭐 이인영, 임종석 이런 뭐 서울 거기는 예상이 됐었으니까요. 예상 안에 그 인사였죠.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 내정자 카드가 아주 회심의 카드인데 아마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내정자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 등 해서 북한 쪽에서 상당히 나름 그래도 덜 기피하는 인물이고 나름 신뢰하는 인물이고 북한의 또 독특한 전통 중에 선대 수령이 접견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에 대한 나름 예우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수령 국가니까. 그런 것, 저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북한이 가장 거부감이 없고 기피하지 않은 인물을 내세워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평화를 반드시 이걸 더 악화되지 않고 상황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표시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박지원 내정자의 어떤 파격 인사도 있지만 그 나머지 어떤 인사들의 면면, 그러니까 알려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뭐 이런 걸 봐도 그렇죠. 거기다 더 있죠. 문정인 특보단 역시 또 눈길을 끌던데요. 그 특보단 역시 이제 임종석 통일부 장관설, 뭐 국정원장설 여러 나왔는데. 특보인데 특보 리베로죠. 대북 특사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쓰임새도 있고 임종석 특보 역시 북한에서 거부감이 덜한 인물이고 또 이번 그 김정인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임종석, 윤건영 이런 양반들이 되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얘기가 통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전면에 다 등장시켜서 대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아주 절박한 또 인사일 수도 있어요. 절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용 가능한 최고의 자원을 다 끌어모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북한과 얘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인물을 다 지금 동원한 겁니다.